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정원 총리가 다시 유임되면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합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고뇌에 찬 결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에서는 무능 정권의 자임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마 굉장히 놀랬고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아마 여당 의원들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네.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대해서 또 앞으로 대통령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세월호 사태 때문에 이제 촉발이 돼서 살아해갖고 오시다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인사 뭐 2번쯤 총리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에 유임을 했는데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배경을 청와대에서 밝혔는데, 사실 그동안 국정공백이 길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인사검증 제대로 못해서 또 논란이 생기느니 유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말 장고 끝에 앞서났다고 생각합니다. 임무를 잘 발탁하지 못함으로써 해서 국정공백이 온 것인데, 이걸 유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정공백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임덕 문제는 이제 이런 총리 후보자도 검증을 피해가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면서 네. 청문회 이거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청문회 제도는 어떻습니까? 청문회에 와서 뭘 검증하다가 이렇게 낙마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문회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면접시험도 보기 전에 스스로 검증 과정에서 낙마가 됐거든요. 운동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도핑 테스트에서 걸려가지고 탈락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에서 문제를 찾는 것은 지금 현재 원인과 그 결과를 잘못 찾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청문회가 아니고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인사 시스템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하고 있나? 처음에는 이게 비서실장님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요번에 이걸 보면은 비서실장이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물러나라 이렇게 생각하다 지금 보니까 대통령 스스로 인식에 문제가 있고 국정 기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야당이 비로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수석실을 만든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인사수석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비서실장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무슨 비선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게 뭔가 조언하거나 인사를 발탁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맥과 그런 그 시스템, 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사수석을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또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비선 라인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은 만만회라는 비선 라인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소문이 있고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오래됐지만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딴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비서관 또 인척 이런 것들을 아마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납득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우리 야당 의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정 총리 유임하고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김기춘 비서실장 지키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에 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지키는 것도 그 생각이 조금 우리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안대희 지명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탈락을 하고 난 뒤에 또 그 문창극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점이 가경입니다. 그리고 글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야당도 여러 가지 주장하고 국민들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마이동풍이라고 할까?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민들의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던 이유는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책임 있는 인물이면 정원 총리, 또 이주영 해수부 장관, 또 안전행정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미 바뀌었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 있다고 했던 2명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지금 아직 세월호 다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때 얘기했을 때 4.16 이전과 4.16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대한민국은 그 이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개조한다고 우리 말씀하셨고, 우리 사회 전체가 뭔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국을 운영하는데 큰 힘을 갖고 있는 분이 3분이 있는데, 제일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은 대통령이시고요. 그 다음 비서실장이시고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이 3분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관피아를 척결한다든지 또는 국가를 개조한다든지 뭔가 4.16 이후에 나라의 면모를 개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겠다는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말 그 책임 정치에도 위반하는 일이고 또 국민들한테 그 사과를 한다는 뜻으로 총리가 사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하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걸 위임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털푸덕 그걸 받아 안는 분이나 그걸 또 임명시키는 분이나 다 이게 국민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사이클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책임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물병세라도 받아봤고 이런 일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제일 가장 잘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글쎄 우리 저 물병을 많이 잘 받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하셨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뭐 이렇게 무슨 죄를 줘가지고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한다거나 국민들이 속죄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이 아이들을 살려내지를 못했고요. 또 이런 부정과 부패와 관폐화와 이런 것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 사표를 낸 것인데 그걸 지금 번복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수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까 했던 질문과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호원 총리가 만약 사의 표명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누가 명을 다시 한번 총리 후보자로 뽑았는데 또 청문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하면 지금 60일인데 이것이 90일, 100일이 넘어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 과정에는 뭐 정호원 총리가 그대로 계신 거죠. 그리고 뭐 대통령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총리가 그렇게 국정에 혼란을 가져올 만큼의 행정 공백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을 잘못 발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야당이 뭐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데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못한 데서 온 것이지 무슨 청문회를 해가지고 국정 공백이 있어서 온 것이다. 이거는 조금 원인을 좀 잘못 찾은 데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 지금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그리고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그 총리 후보를 두 분을 그 장상 총리하고 장대환 사장님하고 두 분을 그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인사 실패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낙마가 되니까 여당이 원하는 또 여당이 문제가 없는 분을 추천하도록 해서 김석수 그때 그 대법관인가요? 그분을 이제 국무총리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위기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근간은 지금 현재 있는 새누리당이 만든 것이고 또 과거에도 이런 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좀 그 야당이 볼 때 국민 통합에 적합하고 야당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피해가지고 꼭 저런 인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73일째입니다. 뭐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많이들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또 추모시도 쓰셨다고요? 네네. 어제 71일 되는 날 우리 지역구에 있는 반원고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했습니다. 리멤버 0416인가? 4월 16일 잊지를 말아야 되지만 또 이제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학업도 해야 되고요. 생업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팽덕항에 있으면서 이 2달 전에 정말 너무나 가까운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시를 썼는데 잘못 발표했다가는 정말 혼이 나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한 2달쯤 지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권희덕 성우님께서 그걸 이제 낭송하신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30일에 실시가 됐는데 참 힘들게 합의를 했잖아요. 30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여야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의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월드컵을 뭐 지나고 해야 된다, 뭐 그 전에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지고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빨리 이런 문제를 진상을 규명하고요. 이 상처를 보듬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총리 인선 같은 것은 그런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을 할 것 같네요. 기관 보고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이제 그 총괄하셨고
이제 컨트롤 타워가 아니냐 뭐 기냐기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고 또 어떻게 해서 그 4월 16일 10시 20분 이후에 그 300명이나 되는 그런 우리 승객과 학생들을 하나도 구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꼭 필요한 분이고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분도 나오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알고 싶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정조사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정쟁으로 흐르는 건 아니냐. 왜냐, 이 날짜 잡을 때도 유족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가족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 하나 못 맞추는 여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들 속상해 하셨거든요. 결국은 또 정쟁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은 이제, 지금 육사선거 한번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입장 생각하고요. 또, 여당과 야당이 다 유가족들의 생각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하고, 또, 진상 규명하는데 같이 나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730 재보선 지역 15곳으로 확정이 됐죠. 이제 미니 총선급이 될 것 같은데,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싸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번 730 재보선. 우선은 이제 그 육사 선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세월호 이후에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물론 관피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의 사슬과 부조리한 그 현실을 많이 이제 목도를 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는 정치권 자체가 뭔가 좀 더 크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몇 석을 차지하느냐, 또 어디서 이기느냐, 전략 지역을 어떻게 붙여서 매치를 어떻게 만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뀌고 있구나. 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그런,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재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역시 이제 공천에 있기 때문에, 네.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그 컨셉이라고 할까 그 목표를 해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뭐 별들의 전쟁이나 뭐 무슨 왕의 남자들의 무슨 귀환이나 또는 무슨 올드보이의 뭐 무슨 각축이나 이렇게 가가지고는 국민들의 아마 호된 철퇴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뭔가 새로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누가 먼저 선점해서 가는가 이것이 아마 이번 선거에 뭐라고 할까, 결과를, 우리가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광주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에서 좀 잡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게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야권을 생각하는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면 지금 정세가 우리한테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잘해서 좋아진 것보다는 뭐 잘도 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이 그 지도부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대통령이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인사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뭐가 상황이 그렇게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글쎄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하고 지금 청와대가 생각하는 눈높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인물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가 좀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저 그냥 적당한, 그리고 관성적인, 또, 그 계파 나눠먹기식의, 또 내 사람 챙기기식의 그런 공천이 진행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은 지금, 40일인가요? 그게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또 대통령의 무슨 잘못이라고 할까 에러에 편승해가지고 재보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국민들은 우리를 몇 단계 더 높은 데서 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략을 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다가 우리의 임무를 맞추고 또 선거의 전략을 맞춰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